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네. 드디어. 마블 시리즈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정말 팬이 많으시고 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음, 저는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음, 매우 소수의 사람이죠.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약간 방골 기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다들 뭔가 하면은 저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꼭 그런 것 때문만 아니고 그냥 네 거의 뭐 하나를 안 보니까 그 다음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좀 몰아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아껴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사가 되었습니다. 못 지금 본 사람. 26편인가가 나왔으니까 영화가. 그쵸. 다 엄청 많이 보려면은 나왔죠. 한 네. 편당 2시간에도 50시간, 네. 50시간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이틀을 꼬박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 공상님이 찝어주셨어요 저한테. 이것만 보세요. 일단은 네, 지금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편을 봤는데 네 편만 보는데도 좀 버겁더라고요. 저는. 음, 왜냐하면 이게 한 편 한 편이 엄청나게 공력을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정말 화려한 배우들 많이 나고, 정말 특수효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공들여서 찌렸고, 액션도 정말 뭐, 아낌없이 넣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있는 건물은 다 부수고 다니고, 약간 한 편 보면은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 그게 좀 피로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만에 네 편 다 봤고요. 뭐뭐 봤냐면, 어벤져스 울트론, 음.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랑, 그 다음에, 시빌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시빌워랑,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어벤져스 음. 엔드게임, 그렇게 네 편을 봤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바타에 이어서. 오, 저 그냥 어벤져스도 보긴 봤었어요. 옛날에 음, 봐가지고 아주 옛날 작품이죠, 다 그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음,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본 사람 입장에서 네, 약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이거를 들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럼 못 본 사람 입장에서 좀, 모르는 거 질문하는 역할을 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 오늘 좀 컨셉은 어떻게 잡았냐면, 네. 마블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신 분들, 좀 하던 분들을 위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블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까지의 줄거리를 알려면 어떤 작품들을 보는 게 좋냐를 최대한 추려가지고 4개, 4~5개로 이제 압축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작품들이 무슨 내용일까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2008년에 시작을 했어요. 음, 지금가 13년째가 돼가는데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저희가 페이즈 1, 2, 3 이렇게 묶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인피니트 사가라고 부르고요. 네. 인피니트 사가라고 부르고 페이즈 3가 요 2019년 말에 있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라는 2개 작품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났고, 페이즈 4가 원래 올 작년에 개봉을 사실 했어야 돼요. 2020년에 다 작품이 다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음, 영화들의 개봉 연기가 쭉 밀려가지고 음, 지금 블랙 위도우가 7월 9일에 개봉할 예정인데 이게 원래는 1년 전에 개봉했어야 되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음, 제작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1년 전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흥행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음. 쭉 밀려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 영화가 나오고 9월에 또 하나가 나오고 11월인가 뭐 11월에 또 하나가 나오고 12월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4개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마블 시리즈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좋은데 영화 너무 많다. 이 26편은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작품들 중에서 좀 캐릭터적인 면에서 요약이 되는 영화들, 그리고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요약이 되는 영화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만한 영화 해가지고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뭐 스토리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한 영화는 아니에요. 스토리적으로는 중요한 영화는 아닌데 어벤져스라는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를 소개를 해드리기가 쉽고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일종의 발단이 돼가지고 이후의 작품들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사가의 일종의 좀 발단 역할을 하는 작품이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네. 요게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언맨이랑 그다음에 여기 헐크가 이 원래 이름이 무슨 박사죠? 얘가 박사 이름 뭐더라? 무슨 박사인데 네. 예, 얘네 둘이 그 인피니트 스톤 중에서 마인드 스톤이라고 하는 노란색 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금색 돌이 있는데 이 마인드 스톤이라는 돌이 하는 게 뭐냐면은 타인의 뭐 생각을 바꾸거나 뭐 정신 지배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마인드 스톤 안에 일종의 AI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죠. 이 캡틴 아메리카랑 브루스 박사 네, 맞죠? 브루스 배너. 네, 브루스 배너 박사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스카이넷 같은 걸 만들자.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지킬 수 있게 하자. 이 아이언맨이 왜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전작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어벤져스에서 외계인이 지구로 침공을 하는데 유엔인가 어디서 이 뉴욕에다가 핵폭탄을 떨구려 그래요. 이걸 막으려고. 네. 그런데 아이언맨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자기 몸으로 들어가지고 외계인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웜홀로 핵폭탄을 날려버린단 말이야, 핵미사일을. 근데 거기서 자기 슈트가 우주에서 가동을 할 수 없는 슈트여가지고 네. 거기서 자기 슈트가 다 꺼지고 나 이제 뒤지는구나 하다가 다행히도 웜홀이 닫히기 전에 지구로 떨어져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아이언맨이.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뒤지면 지구는 끝장날지도 몰라. 약간 이런 약간 강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언맨 마지막 작품을 보면은 그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슈트를 막 수십 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혼자서 가동할 수 있도록 다 해놔가지고 네. 자기 아내 있잖아요, 페퍼포츠. 네. 진짜 싫어해요. 왜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슈트 만드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무슨 자기 배웅하러 온다고 했는데 속에 알맹이가 안 들은 빈 깡통 로봇만 보내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슈트만 보내가지고 막 데리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질려하죠. 페퍼포츠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인드 스톤을 발견하니까 좀 약간 획가닥한 거죠. 안 그래도 그게 되게 좀 의아했어요. 이 토니 스타크랑 그다음에 브루스 배너는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걸 만들려고 하는가. 근데 뭐 물론 처음에는 위험할지 모르고 만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좀 강박이 있더라고요. 그런 뭐 다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만들 정도로. 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둠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그 AI를 좀 약간 삐뚤어지게 만들었죠. 네. 네.
그 결과물이 이제 울트론이고 울트론이 이제 인공지능인데 네트워크 상에서도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 비브라늄이라고 하는 이 마블 세계관에서 막는 네, 금속. 킹왕짱 센 금속이 있습니다. 네. 무슨 모든 진동을 흡수했다가 뭐 방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형태로 방출도 할 수 있는 이 아다만티움은요? 아다만티움은 그거는 마블 시리즈에서는 안 나오는 금속이에요. 아, 그래요? 아, 딴 네. 거구나. 그거는 이제 음. 그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죠.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우주에서 제일 센 금속은 아니에요. 음. 이 비브라늄이 우주에서 제일 센 금속은 아니고 뭐 지구상에서는 제일 센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울트론이 이제 자기 신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비브라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서울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서울에서 서울이 엄청 그 네. 비중 있게 나오죠. 서울에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씨 박사가 있다. 네. 여 작품에 새로 나오는 요 두 친구, 요 두 친구. 네. 이거 뭐 잘 보이시나요? 요 두 친구. 안 그려지네. 요 두 네. 친구. 네. 이 친구가 이제 완다랑 완다. 쟤는 네. 퀵실버? 네, 퀵실버. 이 친구는 네.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네. 이 친구는 염동력. 네. 정신으로 막 물건 움직일 수도 있고 스칼렛 그런. 위치. 네, 스칼렛 위치라고 부르는. 이 스칼렛 위치가 원래는 그 DC 코믹스에서도 나오는 캐릭터죠. 그래요. 네, 그 울버린의 여친 이 스칼렛 위치잖아요, 이름이. 네. 그래요. 능력도 심지어 비슷한 그런 캐릭터인데. 요 두 캐릭터가 이제 울트론 편이었죠. 네. 울트론 편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울트론 배반을 하죠. 왜냐면 울트론이 얘가 원래는 뭐 지구를 지키는 사명을 띠고 만들어진 그런 AI인 줄 알았는데 얘가 삐뚤어져 가지고 내가 인류를 가만 들여다보니 내가 이 인간들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스칼렛 위치가 그거를 이제 얘가 그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네. 능력도 있는데 그 AI를 이제 정신을 읽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정신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이 AI가 그 아까 조 박사가 만든 생체 그 인간 몸에 들어가잖아요. 인간 같은 몸.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생체 몸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죠. 네. 그 와중에 요 캐릭터도 이제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죠. 캐릭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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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전도 이제 새로 등장하죠. 이 캐릭터는 원래 만들 예정은 아니었는데 얘가 뭐 울트론을 원래는 그 울트론의 신체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뭐 잘못 만들어진 그래가지고 요 아이언맨의 그 인공지능 비서가 있죠. 네, 자비스? 네,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울트론이랑 네트워크상에서 싸우다가 비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탄생한 이제 그리고 이마에 그 마인드 스톤이 박혀 있는. 박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울트론이 될 예정이었는데 자비스가 약간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비스가 대신 들어가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됐습니다. 비전이라는 캐릭터.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울트라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지? 이 영화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맨 뒤에 나오는 영상? 쿠키 영상. 쿠키 영상에 보시면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요 토르가 된 이 망치 있잖아요. 네. 망치 이제 정의로운 자들만 들 수 있다. 선택받은 자들만 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 내에서. 근데 얘가 들 수 있어요. 비전이 들 수 있어요. 비전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엘리베이터에 망치 올려둔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울리면 엘리베이터가 망치 드는 거냐 이러면서 말이 안 된다 이러죠. 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울트론을 뭐 막습니다. 막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울트론이 뭘 하려 그랬냐면은 도시를 공중으로 이제 띄워요. 네. 엔진을 달아가지고 네. 공중으로 띄웠다가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면은 네. 그게 운석처럼 돼가지고 그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거든요. 네. 그 도시가 이제 소코비아라는 도시죠. 맞아요. 소코비아. 그 가상의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소코비아라는 도시가 그 다음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명이 그 소코비아 출신이죠. 네. 네. 여기서 얘는 죽어요. 얘는 죽고. 근데 우리 스포일러 그냥 해도 돼요? 네, 스포일러 얼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삐용삐용. 네, 최대한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걸로 하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거꾸로 네. 돌리고 싶으신 건가요? 네, 죄송하네요. 네, 시간을. 아무튼, 그래서 소코비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제 나타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 11워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돼 있으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주인공인 영화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네, 많은 네.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사실상 어벤져스 2.5 그런 같은 느낌으로 느낌이더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코비아에서 이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 어벤져스라는 이 히어로들의 활동에 우리가 제한을 걸어야 된다. 네. 유엔에서. 네, 유엔에서 제한을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소코비아 협정입니다. 소코비아 협정이 나오는데 그 소코비아 협정에 대해서 이제 어벤져스들의 찬반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요 로다주 아이언맨은 찬성. 네. 여기 있는 애들 다 찬성. 여기 있는 애들 다 찬성.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마우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애들은 반대. 네. 네,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캐릭터가 요 버키라는 캐릭터인데, 그쵸. 이 버키라는 캐릭터도 중요하고 요 친구 블랙팬서라는 네. 친구도 중요해요. 이 버키라는 친구는 윈터 솔저죠, 제가. 네, 윈터 솔저. 이명은 윈터 솔저입니다. 윈터 솔저는 원래 그 나치에 부역하던 슈퍼 솔저예요. 그래서 원래는 캡틴 아메리카랑 얘 원래는 이 캡틴 아메리카 친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얘는 그 나치한테 잡혀가지고 나치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뭐 암호를 들으면은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 세뇌 당해요. 명령을 뭐 들으면은 그 명령에 무조건 이제 복종해야 맞아요. 되는. 암호가 있어요. 뭐 네. 무작위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들으면은 이제 뭐 독일어로 된.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뭐 이러면서. 얘가 그런 얘가 일종의 뭐 정신적 질환인 거잖아요. 이거를 치료를 했어야 됐는데 치료를 안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그 암호를 아는 어떤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버키가 얘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맞아요. 네. 블랙팬서라고 이 왕국이 있어요. 네. 그 왕국 이름 와칸다? 와칸다라는 왕국의 왕이 죽어요. 네. 그 왕의 아들이 이 친구고 그 와칸다의 왕은 이 슈트를 입고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와칸다의 그 왕족인가? 그 왕인가? 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수한 뭐 물 같은 걸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면 신체 능력이 엄청 막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네. 와칸다도 신체 능력이 엄청 좋아요.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은 찬성. 우리 그런 제한이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얘네들은 반대. 그런 제한이 있으면 우리가 활동해야 될 때 활동할 수 없다. 이런 반대하는 입장. 그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친구가 이제 이 친구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던 요 5명이 그 히어로 활동을 못 하게 돼요. 어벤져스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운둔 생활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척을 졌다. 뭐 반목을 하게 되었다. 예, 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반목을 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도 못 하고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맞아요. 삐져가지고 그 여기서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럿이 있는데 스파이더맨도 이 영화에서 처음 나오고요. 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앤트맨도 처음 나오고. 앤트맨은 처음 나오던가? 네, 처음 나와요. 아니에요. 이 전작이 앤트맨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네. 네, 그쵸. 만약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만 보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보셨으면은,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앤트맨이랑 그 다음에 저기 스파이더맨이랑 처음 스파이더맨은 보는- 진짜 여기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저 캐릭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상이고요. 앤트맨은 처음 보셨으면은 막 엄청 커지고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거인 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장면은 이 작품에서 처음 나오고 원래는 작아지는 친구인데 그쵸. 그 친구는 약간 로빈 훗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로빈 훗 같은 느낌의 좀도둑이에요. 아, 의적이에요? 네네, 의적입니다. 의적보다도 더 약간 진짜 좀도둑이고요. 캐릭터가 약간 그래요? 좀도둑 같은 느낌이고 어... 정예 어벤져스 멤버인 것이 아니고 네. 약간 그 어벤져스 바깥에서 있는 그런 히어로인데 약간 그 의적 같은 느낌 캐릭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네. 타노스가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작품에서도 그쵸. 잠깐 얼굴이 나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개를 보시면 타노스를 아마 처음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 1편은 아니고 울트론에서도 뭔가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네네. 여기 보라색 주걱턱 아저씨. 네. 이 친구가 이제 타노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정이 좀 이상해요. 그쵸.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너무 많다. 음. 지적 생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유한한데 그 생명체는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절반을 쓸어주겠다. 그럼 너네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그 콩땅콩님이 멜서스적 빌런이라고.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죠. 네. 1980년대? 뭐 90년대쯤에 유행하던 그런 인구론? 네, 인구론이죠. 네. 이 지구의 인구는 너무 많아져서 우리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은 그게 다 헛소리라는 것이 판명이 됐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출생률 지금 0이죠, 0.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아이를 안 낳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 옛날에는 그 소일렌트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영화 같은 보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라에서 이상한 그 배급 식량 같은 거 나눠주고 그것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던 이론이 네. SF 네, 그것마저도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막 아웅다웅하고 그다음에 집이 없어가지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거리에서 막 널브러져가지고 살고 계단에서 살고 막 이런. 왜 그러냐면은 네.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7, 8명 낳으면은 한두 명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료 기술이 갑자기 개선이 되니까 7, 8명 낳던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7, 8명 낳으니까 7, 8명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낳는 수를 줄여드는 그런 피임 기술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또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인구 변화가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요즘엔 뭐 그런 이론들이 사실상 이제 철진한 걸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타노스라는 친구는 그런 철진한 이론을 신봉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요게 인피니트 건틀렛이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무슨 그 별빛으로 중성자별로 재련하는 그런 재련소가 있어요. 무기 만드는 곳이 있는데 난쟁이들이 하는 곳이죠. 그 약간 그 눈맛에 나오는 대장간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거기서도 별빛을 이렇게 재련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지구에서 하죠. 그 그쵸, 북극에서 하죠. 네, 북극에서 하는. 북극성 같은 걸로 뭐 한다는 설정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실제 별에서 합니다. 음. 실제 별에서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이랑 파란색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게 인피니트 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피니트 스톤은 뭐냐면은 이 마블 시리즈에 다 있는 설정인데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 우주에 힘을 담고 있는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이 테서렉트라고 해가지고 뭐 공간의 힘을 담고 있고 이 보라색이 생명의 힘인가? 오브일 거야 아마. 보라색이 오브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힘을 담고 있는데 요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의 돌을 6개 아니에요? 6개인가? 네. 6개였던 것 같은데. 네, 무슨 뭐 어쨌든, 아무튼 네. 대여섯 개, 네, 네. 대여섯 개를 모아가지고 그런가? 여기 이것도 인피니트 스톤인가? 여기다가 여기 박던데요. 이렇게 하면 5개인데요. 5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아무튼 그걸 다 모아서 네. 인피니트 건틀렛을 통해서 그 힘을 그 조종해가지고 우주의 전 생명체를 날려버리겠다 해가지고 6개 맞네요. 아 6개군요. 네. 6개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 영화 극초반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토르 요 친구죠. 네. 토르. 토르라는 친구가 그래서 토르가 갑자기 외눈박이가 돼가지고 놀랬어요. 아 그거는 라그나로크를 보셔야 됩니다. 네, 얘가 그래서 제가 장발에 음. 막 그 좀 약간 진짜 북유럽 바이킹 같은 그런 외모였는데 갑자기 머리도 짧게 아, 깎고 머리도 여기서 잘려요. 네, 그 다음에 막 눈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르고 싶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강제로 잘려요. 그리고 그래서 수염도 다 잘리고. 처음엔 못 알아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울부짖어요. 안돼 머리는 건들지 마. 이러면서 라그나로크에서 단발력이네요. 어디 그 결투장 같은 데로 끌려가가지고 결투사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얘 그 토르가 있는 곳에 비프로스트라는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운송 수단인데 한국말로는 무지개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인피니트 스톤 중 하나인 테서렉트로 가동이 돼요. 네. 근데 라그나로크에서 네. 이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이 죽고 네. 토르가 다스리던 이 라그나로크가 뭐냐면은 그거 뭐죠?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지구가 다 멸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대멸종? 북시록? 뭐. 아, 네.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네. 그 토르가 그 이제 토르 왕족들이 그 다스리던 아스가르드가 망해버려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구로 피난을 오는데 네. 테서렉트를 가지고 도망을 쳤겠죠. 그러다가 이제 토르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어디 테서렉트 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래가지고 피난선 습격해가지고 테서렉트 뺏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반을 이제 죽여버려요. 아, 그러니까 토르가 아니고 저기 타노스가. 네, 타노스가 토르가 타고 있는 피난선을 네. 족쳐가지고 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을 다 몰살을 시키고 그다음에 테서렉트도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자기 컨트롤에 꼽아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로키도 죽더라고요. 맞아요, 로키도 죽죠. 네. 초반이라 가지고 제가 미리 그러니까 스포일러 얘기를 안 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초반에 그래서 되게 암울하게 시작을 하고 요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지금 저 타노스가 6개의 저 스톤을 다 모으면 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것만으로 세계의 절반을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막아야 된다가 이 영화와 그 다음 영화의 골자죠. 근데 이 영화 앞에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 분열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중요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 안 합니다. 일단 여기에 캡틴 아메리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캡틴 아메리카도 캡틴 아메리카 여기 있구나. 캡틴 아메리카가 여기 캐릭터들이 우리 그 지구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싸웁니다. 여기 보면은 얘 보면은 얘도 망치가 없죠. 망치가 터졌거든요. 라그나로크에서. 아, 그래요? 네, 망치가 멸니르? 네, 멸니르가 부서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 찾으러 이상한 데로 가죠. 그 다음에 요 아이언맨이랑
그 닥터 스트레인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랑 그다음에 그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이랑 가오갤 친구들, 네. 가오갤 친구들 얘랑 싸우다가 지죠. 그래가지고 얘랑 싸우다 져요. 그 이상한 외계 행성 가가지고 싸우다 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져가지고 거기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관하고 있던 타임스톤을 꼼짝없이 놓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타노스가 또 지구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요 와칸다 친구들, 네. 와칸다 친구들이랑 또 싸우는데 또 져요. 그러니까 각계격파 당한 거예요, 완전. 각계격파 당하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보석 담아, 여기 그 비전도 죽습니다, 여기서. 네. 타노스가 비전 머리에 있던 마인드스톤 뽑아가지고 자기 손에 그렇죠. 탁 넣으면서, 스포일러.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네. 삐용삐용. 그러면서 뿅뿅. 네. 손 탁 튕겨가지고 이제 우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이 다 죽고, 네. 영웅들도, 히어로들도 다 절반이 몰살당하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었거든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끝나고 그냥 영웅들 포함해서 절반이 죽어요. 모든 인류의 절반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없이 끝나요. 띵. 네. 그래서 띵 하고 끝나고 근데 그 다음 영화가 2년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볼 수 있지만 이걸 2년을 기다린 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결말이 충격적이었고 또 암울한.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반격을 하는 게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사실상 마지막 작품인 네. 엔드게임이라는 작품이고,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과거로 가서 우리가 선빵을 치자. 과거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간 여행 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우리가 인피니티 스톤 먼저 모아가지고 선빵을 치자. 근데 그걸 이제 타노스한테 또 들켜가지고 타노스가 또 지구에 와가지고 이놈들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안 되겠어. 너네들은 그냥 싸그리 다, 지구에 있는 애들은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겠어. 이러면서 절반이 아니라 다 죽여야겠다. 그 다음에 이 보석을 대신 모았다고? 좋아. 그러면 그것도 내가 차지해주지. 이러면서 이제 지구로 쳐들어오는 건데, 이게 타노스가 이 당시에는 타노스가 그 인피니트 워에 비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덜 성장해 있는 상태이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조급하고 음. 그런 느낌이라서 네. 지구 이 히어로들이 좀 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멤버들이. 네. 왜냐면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네. 절반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절반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복구가 되었을 때 네. 사실 타노스가 상대해주면 안 됐죠. 그게 이제 이 미래의 타노스라면 했을 선택.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타노스는 이 현재 이 타노스랑 다른 타노스예요. 그렇죠. 그 평행 우주에서 날라온 네. 타노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덜 성장한 상태이다. 일단 이 엔드게임에서 네. 얘네들의 목표는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얘네들 목표는 절반이 죽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걸 우리가 돌려야겠다. 근데 돌리려면은 이 인피니티 스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피니티 스톤은 근데 저 타노스한테 가보니까 이미 자기가 쓰고 다 파괴하고 없어버렸다. 그래서 왜냐면 찾아올 거 알고 있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거로 가가지고 우리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자 그 건틀렛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절반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오자. 그 아이디어를 네. 제공하는, 그 과거로 가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앤트맨이죠. 그쵸. 앤트맨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시간 여행을 했었던 거예요. 뭐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이 바로 전 작품 그
요 인피니트 워 바로 다음 작품이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작품이에요. 아, 그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기서도 자세하게 안 나와요. 네. 그냥 대충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과거로 가는 게 뭐 가능하구나. 가능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 진짜 자기 과거로 가서 가는 이제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평행 우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그 과거를 바꾸는 순간 어떤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가지 분기와 지금 자기가 이제 왔던 그 미래의 분기는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내가 사는 미래를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를 바꿔가지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서 가가지고 그 인피니티 스톤을 스톤 가져올 수는 빌려오는 있네요. 거죠. 네, 가져올 수 있고 그걸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왜 안 돌려주면은 이 분기가 막 무한히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우주가 전체가 막 뭐 붕괴한다 그런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 분기가 불쌍하잖아요. 물론 예, 그렇기도 이 하죠. 분기에서 그 인피니티 스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앤트맨이 뭐 과거에 뭐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러는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불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되게 시간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타임테라스에 대해서는 간섭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이 요거예요. 아, 그래요? 네. 로키가 보면은 그 전작에서 죽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테서렉트를 들고 여기서 탈출을 해요. 여기서 장면이 아, 그쵸, 나와요. 그쵸. 네. 네. 그것 때문에 무슨 시간선이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작품의 주요 열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까지였고. 네. 그래서 야, 이 시간 여행을 너무 지 편한 대로 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긴 했죠.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가지고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로키라고 드라마 작품이 이제 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탈출한 로키,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한 로키가 겪는 일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로키라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네. 무슨 시간 에이전트인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네가 지금 이 시간선 엉망을 했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다 고쳐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저도 정확히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는 이 작품이 어벤져스 팬들, 이 마블 시네마틱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래요. 굉장히 약간 그 팬들을 위한 선물인 음. 영화가 됐어요. 요 영화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감정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감정 묘사를 굉장히 잘했고 네. 그다음에 뭐 캐릭터들이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네. 시리즈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 퇴장을 멋있게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안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근데 네. 이 영화가 그거를 진짜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긴. 네, 그래가지고 맞네요.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 3인방 네. 인피니트 사가, 이 페이즈 1, 2, 3에 해당되는 인피니트 사가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이랑 네. 토르랑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아메리카. 주인공인데 네.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네. 나 스포일러 뿅뿅뿅 네. 네, 둘이 이제 그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랑 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엇갈린 운명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약간 그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다주 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딸 300만큼 사랑해. 네. 자기 딸이 3천만큼 사랑해. 자기 딸이랑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더 이상 뭐 히어로 그런 거 하기 싫고 그런 친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반대되는 나는 이 사람은 사실 시대를 잘못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죽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히어로도 그냥 이러다 죽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입장이 반대로 되죠. 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를 깬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된. 그리고 굉장히 그 전 영화에 대한 오마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그 엘리베이터 싸움 씬. 네. 그 씬이 이전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헤일 하이드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헤일 하이드라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캡틴 아메리카 1편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그 퍼스트 어벤져인가? 그 윈터 솔저인가? 둘 중 하나인데 네. 퍼스트 어벤져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을 한번 보시면은 네. 캡틴 아메리카 1편을 보시면은 거기 네. 보면은 그 내부의 적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 그 적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적들이 암호명이 이제 헤일 하이드라입니다. 단체 이름이 아마 하이드라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하이드라 그런- 만세라는 뜻이죠. 2편이라고 하네요. 2편이 윈터 솔저죠? 2편? 네. 1편이 퍼스트 어벤져, 2편이 윈터 솔저죠? 볼게요. 네. 여긴 안 나오네. 네, 윈터 솔저의 그 엘리베이터 격투씬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작품에 똑같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네.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쵸. 과거의 캡틴 네, 아메리카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I can do this all day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많이 하는 말버릇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죠. 캡틴 아메리카가 그것도 이제 그 마블 시리즈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멸니르도 이제 네. 굉장히 좀 그 팬들이 기대하던 장면 만들어졌죠. 네, 미국의 엉덩이. 네. 네. 그거는 이제 작품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친구 네뷸라. 네. 요 친구도 좀 로봇?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SF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뷸라가 이제 과거로 갔는데 자기 자신이랑 그 동기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니까요. 기억이 얽혀버려가지고. 왜냐면 얘가 뭔가 네트워크 상에서 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신은 그런 거 아닐까요?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왜냐면 어쨌든- 얘는 로봇이니까 사이보그니까. 네, 사이보그고 타노스의 딸이죠. 음. 네, 타노스의 딸이고 타노스가 만들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뭘 만들었는지 아니면 네. 개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어쨌든 딸인데 약간 타노스가 사이보그고- 학대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네, 그 가모라라는 가모라랑 친구. 이 친구는 이미 배신을 때렸죠. 그쵸. 가모라랑 그다음에 음. 네뷸라가 있는데 음. 그쵸. 둘 다 이제 처음에는 이 충실히 따르다가 아버지를 이제 등지고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또 이 노력을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처음 등진 거예요. 이 작품에서 처음 등진 네뷸라는? 거고. 네. 이 친구가 이제 얘를 구해주잖아요. 시작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구해주는 거 아니고 같이죠. 그 우주선에 망가진 우주선에. 네네. 같이죠. 네. 그러니까 이 네뷸라라는 친구는 이 전작에서 처음으로 등지나 보다. 전작에서 처음으로 등지고 원래는 타노스 편인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보시면은 네.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1편을 보시면은 이 가모라가 네. 네뷸러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너
그 아빠한테 아동학대 당하는 거야. 아동학대 맞죠? 그쵸. 둘이 싸움 붙이고 음. 가모라랑 네뷸라랑 서로 그 경쟁 시켜가지고 서로 척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애 막 그 갈구고 완전 그 무슨 중소기업에서 할 법한 짓을 이제 자기 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모라가 빡쳐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네뷸라한테 야 니도 나와 설득하다가 1편에서 결국 둘이 설득이 안 돼요. 네. 실패하고 둘이 싸우거든요. 네. 1편에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되는 거죠. 네뷸라가 가모라 설득하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전작들을 아시면은 더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 음. 이 네뷸라 둘이 같은 이제 시간선에 있으니까 블루투스 연동 같은 게 돼버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비번을 거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비번을 콩땅콩님이-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네. 중요하다. 콩땅콩님이 이래서 와이파이 비번을 걸어야 된다. 차원님이 가족 기업이 참 관리도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모라가 그렇게 동기화가 되어버려가지고 타노스가 그걸 다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 돼! 저걸 다 봐버리면 어떡해! 조졌다. 안 그래도 그 망했다. 타노스가 전작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줘가지고 그쵸. 타노스가 저걸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거 때문에 이 작전 다 망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제 네 작품이 다인데 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얹자면은 마지막 작품이 스페이스 3 마지막 작품이자 영화로는 가장 최근작인데 2019년에 나온 네. 가장 최근작이 이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입니다. 음. 그래서 이 그 전 세계가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제 인류의 절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 돌아오잖아요. 네. 그 사건을 이제 블립이라고 하는데 음. 블립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요. 오. 예를 들어 이 블립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네. 일자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막 은행 대출 같은 것도 막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에 빠지고 이 분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허. 그렇겠네요. 절반이 죽었으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저거를 그냥 사람들만 다 살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5년 후인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네. 요 작품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이제 잘 그려집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요 친구도 이제 새로 등장하는 어떤 히어로인데 네. 요 친구에 대해서는 큰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아. 말 아끼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블 작품, 마블 영화 작품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추가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뭐 각자 최애캐 얘기해 볼까요? 최애캐요? 네. 최애캐 좋죠. 공상님은 최애캐가 누구세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그 컴버비치가 연기하는. 네, 그쵸. 원래는 신경외과 의사였다가 네, 한번 엄청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뭐 그 개과천선 해가지고 개과천선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저기 네. 티베트 같은데 가가지고 사원을 갔더니 그렇죠. 네. 이 정신 뭐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네. 얘기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그 뒤통수 얻어맞고 그 개과천선하는 친구죠. 네, 그래서 저도 닥터 스트레인지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계속 보려다가 못 봤는데 네, 한번 봐야겠어요. 저도 컴버배치 좋아해가지고 오이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일 좀 짱센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약간 사기캐 같은 느낌? 그냥 차원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그런 느낌? 네. 이라서. 열었다 닫으면 다 잘리는 거 그쵸. 열었다 닫으면 그냥 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일단 저는 저 토르에 되게 정이 갔고요. 토르가 참, 생긴 거는 멀쩡한데, 참 아픔이 많기도 하고, 또, 약간 뒤떨어지는 친구처럼 나오잖아요. 좀 허당캐도 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보살펴주고 싶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정이 가기도 하고, 근데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카이였습니다. 네,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히어로드, 이런 초능력 가진 이 비인간적인 그런 히어로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아주 맹활약을 하잖아요. 엔드게임에서 호크아이가 진짜 멋있게 나오죠. 네, 그리고 활로, 사실 활이라는 게 되게 멋있는 무기잖아요. 멋있게 약간 보이는. 로망 네, 같은. 네, 그래서 그 활을 쏴가지고 확 이렇게 냉병기. 네, 그쵸.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호크아이가 멋있고, 그 다음에 블랙 위도우도 그런 면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는 또 스칼렛 요한슨이 되게 연기를 잘 해가지고 어떤 감정 변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고뇌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윈터 솔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네. 이제 윈터 솔저가 아니고 저기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가 참 그냥 전형적인 백인 남성, 그다음에 미국 막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크리스 에반스가 이게 연기를 하니까 다 납득이 되는 그런 멋있으니까 멋있으면 됐다. 괜찮아. 네, 멋있으니까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워머신. 워머신. 요 친구. 요 마우스. 돈치드? 요 친구. 네네. 네, 요 친구가 약간 그래서 나온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약간 이게 캡틴 아메리카가 아무래도 너무 옛날 캐릭터다 보니까 네네. 약간 뭐 제국주의나 네.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서 네.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이제 캡틴 아메리카 친구로 이제 흑인 캐릭터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나온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있고. 저 친구가 캡틴 아메리카 친구인가요? 네. 아이언맨 친구가 아니고요? 아이언맨 친구. 아이언맨 네, 친구고. 아이언맨 친구죠. 그쵸. 아이언맨 친구. 네. 네, 캡틴 아메리카 친구는 그 친구죠. 윈터 솔저죠? 팔콘. 팔콘. 팔콘이 이제 흑인이잖아요. 그쵸. 네. 팔콘이 이제 그래서 있는 캐릭터죠. 팔콘은 이제 네. 날아다니는. 그렇죠. 아이언맨도 날아다니지만 아이언맨은 약간 부스터 느낌으로 난다면은 팔콘은 날개를 펼치고 나죠. 팔콘은 약간 새 같은 그쵸,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아크로바틱한 그런 움직임을 펼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윈터 솔저도 사실 네. 그때 세뇌 자꾸 당하는 게 너무 좀 짜증나긴 했는데 약간 닌테 캐릭터다. 네, 네. 너만 없었으면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치료 좀 받지. 근데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불쌍하긴 하고 그 배우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캐릭터랑. 네, 그래서 멋있긴 했었습니다. 차원희님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만화상 설정으로 물리 데미지 약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긴 그러네요. 그 마법을 쓰니까 뭔가 육탄전으로 되게 강할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앞으로 나올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앞으로 나올 작품 일단은 드라마 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드라마가 사실은 완결이 단계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가 안 돼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된 드라마가 3편이 있습니다. 지금. 네. 차례대로 완다비전, 스칼렛 위치와 비전의 이야기를 다룬 완다비전.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전부 다
그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음. 그렇군요. 얘는 죽었는데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전 죽었는데 네. 왜 나와?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옵니다. 완다비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팔콘 앤 윈터 솔저. 네. 이제 그 누구야? 그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이제 엔드게임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 캡틴 아메리카는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팔콘 앤 윈터 솔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키의 네. 이야기. 로키가 이제 그 엔드게임 초반에 그 테서렉트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시간선이 이제 꼬여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방영 중이에요. 아직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이고 네. 전부 다 공개는 안 됐고 보니까 시즌 2까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드라마는 요거는 다 완결이 났습니다. 요 완다비전이랑 팔콘 앤 윈터 솔저는 완결이 났고요. 네. 결말도 제가 읽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오. 뭐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 나으려나요? 네, 그거는 뭐 네. 네. 저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 네, 다들 안타깝게도.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네. 뭐 네.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거나 나무위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네. 저희가 굳이 소개드리지 않아도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영화로 예정된 그 작품들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블랙 위도우라고 네. 해가지고 요 블랙 위도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로 이제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고편을 보니까 그 약간 회상 느낌으로 해가지고 블랙 위도우가 죽잖아요. 네. 죽는데 그 주마등이 막 스쳐가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어벤져스 활동을 했던 때 막 이런 게 이제 주마등으로 쭉 스쳐나가면서 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블랙 위도우가 옛날에 소련 그 KGB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스파이를 막 하고 그랬는데 네. 걔가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뭐 지금은 어벤져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왜 그 KGB에서 일을 하게 됐냐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블랙 위도우 이제까지는 약간 블랙 위도우의 약간 그 냉철한 모습 그런 네. 거를 그려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가족적인 그런 따뜻한 모습을 그려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품이 되고요. 요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9일. 그쵸. 7월 네. 9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요게 저희 방송이 언제 나가더라? 7월 3일인가? 뭐 그때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6일인가? 그때 나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 다음에 샹치와 텐링스의 전설 네. 이라는 작품도 공개가 됩니다. 오, 이거는 이거 9월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세계관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고요. 그래요. 얘가 이제 떡밥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아이언맨에서 떡밥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에서 떡밥이 몇 번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분리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악당들이 네. 나온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절반이 죽었으면 하는 악당들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악당들이 나오는 작품이고 네. 이 친구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만다린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이언맨 3편인가 뭐 거기서 나와요. 3편인가 2편인가 4편인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나와요. 아무튼 네. 그 떡밥이 있었는데 한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드디어 등장하는 캐릭터고 얘가 보니까 요거 팔찌거든요. 네. 이게 팔찌예요. 네. 네, 뒤에 있는 그 포스터 뒤에 있는 네, 동그라미들. 동그라미가 팔찌인데 이 팔찌를 뭐 마법의 힘 같은 걸로 막 이제 막 휘두르면은 이 팔찌가 엮여가지고 채찍처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스토리를 뭐 예고편을 대충 보니까 자기 아빠가 팔찌를 5개 가지고 있고 네. 텐링스잖아요. 팔찌가 10개인데 자기 아빠가 팔찌를 5개 갖고 있고 얘가 이제 아들인데 팔찌를 5개 갖고 있는데 네. 아빠가 좀 빌런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너가 뭐 힘을 다룰 수 있어야만 이걸 뭐 넘겨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고편에서는 그걸 이제 얘가 아빠가 뭐 음모를 꾸미나 봐요. 얘가 네. 그걸 막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터널즈. 네. 요거 이제 그 국뽕 국뽕으로 이제 유명하죠. 아, 왜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 돈리 돈리. 네. 우리 그 누구야 마동석 형님. 아, 그래요? 네. 마동석이 나와요? 네, 마동석이 네. 그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인 것 같아요. 마동석. 네네네. 네. 이 이터널즈라고 하는 인물들이 지구에 숨어 있는 외계 종족 같은 건데 뭐 지구의 역사에 많이 관여를 했다 이런 설정인가 봐요. 지구의 발전에 많이 관여를 한 고등 문명인데 네. 우리가 지구에 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여를 하려나 봐요. 이 예고편이 아직은 그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 호호. 그러면 네.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인가 봐요? 저 사람들이? 뭐 타이탄족이라고 하는데 인간처럼 생겼어요. 타이탄족 맞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타이탄족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코믹 설정으로는 타이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영어 설정은 다르다고 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랑 그 저기 누구야 주걱턱 아저씨 보라색 얼굴 타노스? 타노스랑 원래는 같은 종족이라는 설정이거든요. 코믹스에서는. 근데 타노스가 뭐 돌연변이로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설정이래요. 원래 네. 코믹스에서는. 근데 네. 영화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다른 종족으로 설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외계 종족이긴 합니다. 네. 네, 지구인처럼 생겼고 지구보다 엄청 고등 종족인데 네. 지구에 와가지고 그 막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구의 문명의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를 했는데 오. 현대에 와서는 활동을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다시 활동을 해야 될 계기가 생기나 봐요, 이 영화에서. 이거는 그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고편만 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 수 있고요. 약간 저는 길가메시 나온다고 하길래 음. 좀 뭐죠? 저기 네. 페이트 최근에 나온 거 그 시리즈 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그 막 저기 그 모노리스 생각도 나고 네, 무명 게임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쵸. 뭔가 그 정말 위인들 보면 뭐 길가메시도 그렇고 좀 위인들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만큼 했을까?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좀 초인급의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보면 인간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가? 네, 이런 설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세종대왕님도 그런 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설정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예고편에 보니까 막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한 명이 얘가 야, 그 캡틴 아메리카가 죽었다는데 그러면은 어벤져스는 누가 이끄나? 그러니까 얘가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깔깔깔깔 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약간 이 인물들의 위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네. 홈이라는 스파이더맨의 새 작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루머가 많은 작품이죠. 전작은 파프롬 홈인데 네. 이번 거는 노웨이 홈이에요. 네, 첫 번째 작품이 홈커밍. 홈이 계속 들어가네요. 두 번째 네. 작품이 파프롬 홈,
세 번째 작품이 노웨이홈. 네. 마지막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루머가 많은 허허. 네, 이터널즈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이번에 받았다고. 오. 중국인 감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인 감독인데 중국에서 싫어하는. 아. 네, 클로이 자오라고 나오네요. 네. 아, 중국이 여자 굉장히 감독이네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음. 여자분이시고 되게 젊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요 노웨이 홈이 이제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작품이고, 네. 이거는 많이 소개를 드렸죠. 여기에 뭐 그 스파이더맨 1과 2의 주인공이 나오냐 아, 네, 안 그쵸. 나올까. 스파이더맨 1, 2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소니에서 만든 그 영화의 주인공들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루 가필드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다음에 이전 스파이더맨 작품들의 그 여주인공 네. 그 여자친구들 음. 그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또 악당들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예고편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예고편 뭐 다음 달이나 7월, 8월, 9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 루머에 대한 설명 같은 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앤드류 가필드가 뭐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 연락받은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 인터뷰에서는 하지만 실명 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그 스페인에 그 앤드류 가필드의 전문 성우가 있대요. 네. 앤드류 가필드만 담당하라 하는 전문 성우가 있는데 그 성우가 내가 이 작품에 조만간 작업을 하게 될 거다 아하. 라고 얘기를 남겼다가 하하. 그 뭐 잘렸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남겼다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 노웨이 홈에 무슨 그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선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선물을 찍어서 무슨 트위터 계정에 올렸는데 거기에 그 티셔츠에 스파이더맨 두 번째 작품의 네. 주인공이 입었던 슈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품 로고가 스파이더맨 첫 번째 작품이랑 똑같은 필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트위터에 무슨 계정에 올라갔다가 네. 삭제됐어요? 몇 분 만에 트위터 계정이 날아갔대요. 아이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앤드루 가필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스턴트맨이 슈트만 입고 역할을 한 다음에 뭐 후처리 녹음을 할 거다. 이런 추측도 있고 루머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은 공개된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이게 2021년에 나올 마지막 영화인 것 같고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네. 그다음에 2022년에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로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오호. 라고 해가지고 이 페이즈 4부터는 멀티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고 해요. 멀티버스라고 하면 다중우주인 거죠. 네, 네. 그 다중우주가 이제 엔드게임에서 처음으로 드러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멀티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거의 중심에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횡단할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장면이 나온 건 아니고 네. 뭐 앤트맨이 그 양자역학 기술을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다루잖아요. 타임스톤 그쵸, 이용해가지고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럴 수도 추측만 있겠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2022년 네. 아마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준비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네, 왜냐면은 다 본 영화들이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봤고
사실 26편 중에 그 페이즈 1, 2, 3 해가지고 26편 중에 25편 제가 다 봤거든요. 한 편이 뭔가요? 한 작품을 오늘 봤어요. 앤트맨 vs 네. 와스프? 앤트맨 앤 와스프 vs가 아니고요. 서로 이제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앤트맨과 와스프? 네, 앤트맨과 와스프를 오늘 봤어요. 그래서 작품 이거 준비할 겸 해가지고. 이야, 다 보신 거네요? 네, 다 봤습니다. 26편 다 봤고. 그럼 다 보신 입장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좀 재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닥터 스트레인지 좋아하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작품이 네. 제일 재밌고 네. 좀 뭐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얘기거리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적인 거를 제쳐둔다면은 저는 요거 11화를 첫 번째로 꼽을 것 같아요. 11화가 그쵸, 볼거리가 많죠. 네. 내전이잖아요, 내전. 네. 그래서 히어로끼리 막 붙는 거니까 정말 항상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약간 보여준 그런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다룰 거리가 많다 보니까 히어로의 활동을 뭐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적 제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SF적으로도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영화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빌런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빌런이 누가 제로니코? 제로니모? 제로니모 맞나? 일반인이잖아요. 네네, 일반인인데 저 윈터 솔저를 세뇌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폭주를 시킨 다음에 막 그 히어로들 불러내가지고 내가 느낀 고통을 너희들도 맛봐야 된다. 그래서 네. 이 마블 시리즈 중에서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룬 빌런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굉장히 매력적인 빌런이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도 나와요. 그래요. 근데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히어로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제모 남작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제모라고 나왔어요. 제모 맞아, 제모. 그 11호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셨죠? 공항에서 싸우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죠? 공항을 때려 부수니까요. 비행기를 때려 부수는 게 제가 공항과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항공 덕후셔서. 네, 뭐 덕후까지는 그 정도까지 소양은 없지만. 제가 공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공항도 다 때려 부수고 비행기도 다 때려 부수고, 아무튼 비행기 한 대를 정말 야무지게 쌈 싸먹더라고요. 날개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부수는 맛에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와, 저게 저렇게 부서지네. 그렇죠. 그런데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네. 비행기 부수는 것도 어디서 보겠습니까? 거기서도 봤죠. 테넷에서도 봤죠. 그렇네요. 테넷에서도 봤네요. 비행기를 아주 사람들이 비행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테넷은 진짜로 보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감독이 그래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네, 그러네요. 아까 저는 그 공상님이랑 쉬는 시간에 그 얘기 했었어요. 그 엔드게임에 그 크리스 햄스워스가 그 토르 배우가 엄청나게 살찐 상태로 나오는데 배가 이만큼 나온 상태로 나오고, 저는 그게 처음에만 그러고 나중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활동할 때는. 근데 계속 그 나온 상태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되게 웃었는데 그게 저게 실제 배일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살을 쪘을까, 아니면은 그냥, CG일까? 분장일까, 뭐, CG일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분장이라고 합니다. 네. 보철물과 실리콘으로 만든 분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 중에 그 분장관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요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의상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네. 굉장히 꽉 끼는 옷을 입고 한여름에 이제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 한 번 하고 나면은 땀을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거의 뭐 탈수가 네. 온다고. 음. 정말 배우는 대단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여기 비전도 요게 분장입니다. 네. 저는 다 CG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장이래요. 네, 얼굴에 아, 요거를 세상에. 붙이더라고요. 세상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유튜브에 보시면. 음. 요 얼굴부터 요 어깨쯤까지가 다 그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하고 네.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음. 근데 보통 배우들도 사실 화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해가지고 제가 놀랬던 게, 그러니까 배우 영화 안에서 이거 캐릭터랑 그냥 배우가 맨 얼굴로 이제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랑 엄청나게 그 이미지 차이가 나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화장빨이고 카메라빨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놀라곤 하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분장의 세계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어요. 이게 네, 모두 다 분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 CG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녹색 블루스크린? 네, 그 녹색 블루 스크린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녹색으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녹색으로 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쵸. 네, 그쵸. 그 연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음을 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네. 안 그래도 반지의 제왕 찍으면서 크로마키. 네. 네. 반지의 제왕 찍으면서 음. 나이 드신 배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찍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뒤에 이제 그런 초록색 배경 놓고 상상을 하면서 그게 찍어야 되니까 훨씬 배우한테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뭔가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더 터프해졌다. 뭔가 그 연기를 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안 맥켈런, 네. 그 배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가오갤 토끼? 가오갤 토끼요? 토끼가 뭐죠? 토끼? 그 너구리 말하시는 거 아닌가? 라쿤? 걔 다들 토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라쿤인데, 예. 혼자 찍다가 우울해서 우셨다고 그러네요. 저런. 아이고. 네. 그러면 저희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저희 방송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블 네. 보셨던 분들 또는 뭐 안 보셨던 분들, 조금만 보셨던 분들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이었길 바라고요. 저희가 혹시 스포일러 얼어트 없이 스포일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네. 저희 방송 공지 올릴 때 네, 밑에 알겠습니다. 설명에도 네, 꼭 좀, 남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저희 방송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통. SNS 네. 저기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저희가 뭐 단신이나 이런 거 할 때 관련 링크 같은 것도,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링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는 본문에 링크가 안 걸리고, 그다음에 트위터에는 길게 남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파티에도 보면은 방송 소개란에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길게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팟빵으로 오시면은 방송 소개란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방송 재밌게 즐겨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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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네. 만나 뵙도록 하죠. 네.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 만나요.